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에게 잘못한 동료에게 오히려 짜증과 훈계를 듣다가 제가 울며 빌며 제 얘기를 들어달라 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용서를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연락하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카톡으로 약간의 언쟁 후 상대분께서 전화를 하라기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라고 했으면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0분간을 문자랑 연락을 하며 기다렸는데 갑자기 자기가 회의 때문에 10시 30분에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의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화가 났습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10시 30분이면 3시간 이후인데다가 내일 새벽에 부산행 비행기를 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친구들과의 여행을 내팽개치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통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누른 뒤 오늘은 힘들 것 같으니 내일 오후에 연락해도 되냐고 여쭤봤고 정우님께서는 가능하다며 제 말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마치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욕탕에서 친구들이 먼저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뭔가를 신경 쓸 겨를도 아니었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저지른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성추행을 저지른 총관리자에게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 했지만 자신이 정의라는 오만함과 그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분노로 감정이 격해져 제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말싸움만 되었던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일을 성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왜 요구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목표는 사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용서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어차피 사과를 받아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의 말과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사과를 받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과받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가 만약에 어떠한 짓을 해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 것이었기에 남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사과받지 않을 거면 왜 사과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이후 심장마비로 건강이 무너졌음에도 어떠한 케어도 받지 못한 채 도구로서 이용당해왔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 없이 순응하여 잘못된 굴레에 갇히게 만든 것은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였고 지금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기에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이었기에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사과하라는 카톡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신 잘못했다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이전 총관리자님 때처럼 제 외침이 전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외침은 어느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외침이었으니까 어떠한 부당함과 괴로움이 와도 난 맞서 싸울 것이고 이겨낼 거라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 제가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저를 욕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딛고 더 나아가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제발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망치지만 말자고 스스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스스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새벽에 일어나 김포공항으로 향했고 곧이어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탓에 피곤하여 비행기 탑승 후 자고 일어나니 부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게 될 정우님과의 통화 예정에 정신이 팔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얘기하고 또 같이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시간이 그나마 위안을 주며 저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볼거리를 즐기며 점심을 먹고 묵게 될 숙소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한 뒤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 피곤했는지 다들 침대나 소파에 누워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 느꼈고 정우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되세요? 정우님은 제 문자를 보셨는지 저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를 받고 지금 숙소라 나가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쿵쾅댔습니다. 분노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제 할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밖으로 나와 잠깐 심호흡을 한 뒤 연락을 했습니다. 이내 정우님이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저에게 안부를 묻길래 대충 넘기고 제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카톡 대화를 하며 정우님의 기억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사건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왜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말하면서도 화가 계속 올라와서 조금은 격양되었으나 계속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한 덕분에 목소리 톤만 살짝 올라간 것으로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정우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말투에서 짜증과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듯한 느낌이 팍 느껴지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멍하게 있는 사이 정우님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해가지고 저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저 어제 나리랑님 카톡 보고 머리 아프고 현기증이 와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요.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직원들이 그날 제 눈을 피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정우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전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야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야 얘기하는 게 너무 후회되네요. 그 말을 들은 정우님은 제 말을 들은 제 만체하며 저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리랑님이 군대 전역하고 진짜 남자가 돼서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을 이따구로 하면 어떡해요. 나리랑님 진짜 이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나요. 그 이후로도 정우님은 계속 나리랑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둥,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냐는 둥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최대한 제 분노를 절제해가며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사과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일인가? 애초에 사과를 바라지 않았지만 이 상황은 제 상식에 너무 벗어난 일이었고 속이 너무 갑갑하고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우님의 말을 끊고 흐느끼며 부탁했습니다. 정우님, 사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 말 없이 제 말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하자 소화기 너머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말에 대한 동의로 알아듣고 감사하다며 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겪었던 일들이 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총관리자의 성추행에 대해 언쟁을 벌인 날 모두가 저의 눈을 피하고 입을 닫은 이후로 아무도 내 편이 없었고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심장마비가 온 뒤에도 건강이 안 좋아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멸시받았음에도 살아야 했기에 애써 무시한 채 묵묵히 버텼습니다. 물론 나도
아무런 잘못이 없진 않습니다. 자신이 정답이라 믿고 행하고 남들에게 나도 모르게 기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 더 크게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뿐입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마쳤는데도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화면을 보니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나리랑님, 통화 온 것 같은데 통화 끝나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말하기 전 제 얼굴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가 끊겼고 정우님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통화가 온 줄 알고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뉴질랜드에서 살아왔던 순간이 주마등으로 스침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난 내 괴로움을 정작 나 자신에게 말한 적이 없었구나.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봐주는 거였어. 그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드디어 스스로 외면하던 자신을 안아줄 수 있었고 드디어 스스로를 바라봐준 자신을 향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며 윤신 이 말만을 내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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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